암세포도 좋아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지 되는 것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의 개념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백질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단백질은 암을 극복하는 51%의 이야기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긍정의 생각으로 이거를 전환하느냐, 그리고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식만으로 암 예방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모든 만성질환도 다 그렇지만 암은 반드시 음식이 아니고서는 마무리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암을 치료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받게 되는데요. 이 음식으로 하는 것은 암을 녹여내거나 암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의 성인의 경우, 이제 연구에 의하면, 매일같이 하루에 한 3,000개에서 약 많게는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누구나 막론하고 생겨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이제 사전에 다 알아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있어도 암이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이 걸렸다는 말은 어떠한 이유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암을 알아내지 못했거나, 또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걔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약화되어 있거나,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암이 이렇게 커지고 발생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대의학적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 생겨난 이 암을 수술이라든가 화학요법이라든가 또는 방사선요법, 소위 3대 요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록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발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을 없애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재발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빤한 이치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암이라는 것이 극복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본연의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에 생겼으니까 유방암, 간에 생겼으니까 간암, 폐에 생겼으니까 폐암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인체에 찾아온 전신 질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 전신에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은 음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영역이다. 정상세포는 수술이나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암 자체는 현대의학의 방법에 의해서 제거를 했다 할지라도 정상세포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재발이 되는데, 정상세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는 음식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고 음식이라야만 암을 완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습관은 뭘까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라든가 이러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발암 물질 1위, 2위, 3위 해서 쭉 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발암 물질로부터 우리가 이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싹이 트지 않으면, 그리고 싹이 터서 자라지 않으면 얘는 무용지물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씨가 뿌려주고 뭔가 환경적으로 얘가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런 어떤 암이 자라게 만들어 놓는 그 첫 번째 요인은 음식이 아니고 마음가짐,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암은 반드시, 또 염증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저하가 되는, 이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암 환자를 상담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약 3개월 정도, 약 100일이죠.
이 100일 정도 안에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공포감, 이것을 반드시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되면 이 암은 치료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실제가 이제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언제 발병했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가상 22년도 몇 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걸 묻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앞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뭐 부부간의 사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금전적 손실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어떤 대인 관계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요인으로 발전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부서졌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도로를 고치고 집을 고칠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고치지 않겠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을 때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듯이 우리 사람도 내 마음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절대적으로 몸을 치료하거나 보수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감신경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내 몸을 긴장 상태에서 끌고 가는 교감신경이 주도하는 생활 속에서는 몸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칠 안 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만성질환도 생겨나고 암도 생겨나고, 그리고 암이 생겨났는데 지금 두려움이 여기다 하나가 더 들어와서 공포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약도 그 사람을 회복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빠른 속도로 이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방법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이 암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100% 중에 51%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9%의 이야기는 이런 어떤 음식 하나가 이 암을 없애는데 항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는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가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을 균형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드실 때,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를 한 잔 마시고요, 점심 때 저녁 때 매일같이 소주를 한 잔씩 마신다면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있음에도 뭐 얼마 안 있으면 소주에 중독이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듯이 우리 몸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균형이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먹어가면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또 자신감 있게 내가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가 똑똑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알아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암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 암을 극복했을 때는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 여태까지 모든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마음가짐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 태어난다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는 51%의 이야기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긍정의 생각으로 이거를 전환하느냐, 그것을 옆에서 저는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상세포가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잘 담겨져 있도록 음식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또 반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암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요. 저는 그 암세포도 좋아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되는 것이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무조건 되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의 개념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백질 하는데요. 사실은 이 단백질은 정상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지만 암세포 자체도 단백질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포화지방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없는 그런 이 순수한 단백질들이 좋은데요. 이 단백질 하면 육류를 생각하기 좋은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고기와 단백질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단백질은 사실은 식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콩이라든가 또 해조류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고요. 부작용 없는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단백질이 사실은 이 어류에 있습니다. 어류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북어를 추천드리는데요. 북어에는 무려 단백질의 함량이 약 70에서 80, 비교하자면 소고기의 양질의 부위에서 단백질을 찾는다면 35% 전후가 된다면 그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 북어이기 때문에 바로 북어를 북어 된장찜, 북어국, 북어를 소재로 한 이런 음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북어를 푹 끓여서 육수로 만들어서 이걸로 음식의 기본으로 삼는다든가 해서 북어를 충분히 드실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방은 포화지방산, 그 소위 우리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의 울타리에는 우리 집에 CCTV 달아놓고 바깥에 우리 집에 누가 우리 집을 엿보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면서 우리 집의 안전을 지키듯이 우리 세포 역시 세포 외벽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에 의해서 이 바깥의 외부의 상황을 판단하고 적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기름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서 떡지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그 기능을 잃게 됐을 때 암세포가 나타나도 그게 암인 줄 모르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막 또한 기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현대인들이 그 오메가6 비율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 오메가3 비율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잘 들어있는 그런 기름, 들깨라든가 또 호두, 아마씨 이런 것들, 치아씨드 이런 것들이 양질의 오메가3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암은 염증이다. 염증에서 출발해서 이제 암이 된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자가 이제 당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제된 당이라든가 그런 당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은 우선 적극적으로 피해줘야 될 이런 음식의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은 분명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이 돼서 현대의학적으로 그렇게 신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수술에 의해서 제거가 된 그래서 완치 판결을 받았던 이런 사례자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암을 암이라고만 보고 그것을 제거하니까 암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상세포를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소홀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고 이제 이러한 사례자를 너무 많이 봤고요. 또 현대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많이 이렇게 암이 전신에 퍼져 있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없애고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들고 몸을 해독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 암을 극복하는 이런 사례자들도 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없애야지 된다. 저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하라.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사라진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음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맑게 만들면 그 이하는 우리 몸이 알아서 암세포도 없애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두려움부터 없애시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에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먼저 우스갯소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복부에 이제 비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그또 남자분들도 이제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급격히 이제 복부에 비만이 이렇게 많이 쌓여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복부에 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폐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짜 임신이라도 하겠다. 이래서 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자꾸 여성화되면서 나도 임신할 수 있다. 그래서 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그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이제 이런 방향에서 복부 지방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쉽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복부 쪽에다 손쉽게 저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것이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래서 호르몬을 또 지방층에다 복부 지방에다 저장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어디에서도 당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서 당 갖고 왔습니다. 당 갖고 왔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안 받아.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싸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복부 지방이 이제 촉진이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이제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량이 많게 되면 오히려 지방분보다도 이 탄수화물에 의해서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 이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의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뱃살이 늘어나게 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뱃살을 치게 하는 최악의 음식들은 역시 그 이제 인슐린 저항성, 소위 얘기해서 지나친 탄수화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탄수화물이 이제 올바로 처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복부에 보내진다고 했는데 이제 이때 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뭐 신살, 신빵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 과자류라든가 또 우리 그 생일날이라든가 잔치 때 빠지지 않는 또 요리 하나가 있죠. 당면 같은 거, 이제 국수 뭐 이런 것들이 뱃살을 이제 올리게 만드는 이제 굉장히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의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보다도 더 진성으로 설탕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디저트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크라든가 뭐 이렇게 도넛, 초콜릿 이런 거 그리고 시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는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은 안 먹으면서 뭐 크래커라든가 쿠키라든가 이거 열심히 잘 먹는 분들을 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튀김 음식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는 굉장히 중요한 복부의 비만을 없애는데 중요한 도구인데 감자 튀김은 복부 비만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치킨 이렇게 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부 비만을 만들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을 만드는 또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가 술이 있습니다. 특히 맥주
맥주, 또 치킨 하는 이렇게 해서 먹는 이런 소시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복부 비만을 만들기 때문에 맥주 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 빼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공육이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 결국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제품들 예를 들면 크림, 치즈, 버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칼로리가 과잉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피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과일의 경우도 과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는 좋은 식재료이죠. 그렇지만 과일 역시도 그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부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분을 다 제거한 아주 농축된 형태의 과일, 말린 과일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이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열대 과일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습관은 역시 이 당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 당뇨 환자들이 당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급하게 먹는다든가 또 지나치게 과식 폭식을 한다든가 대사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늦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뇨의 주된 원인이 되었듯이 역시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의 개념에서 이제 그러한 습관들이 이 복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뱃살 빼는데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우선 첫 번째 고단백 식품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고단백 식품으로 얘기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닭가슴살 같은 거, 그다음에 생선, 연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한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두부, 콩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리태라든가 약콩이라든가 이제 이런 콩류, 이제 이런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이런 식품에 해당되는데. 저는 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집에서 콩류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많이 먹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두부라든가 또 콩을 이렇게 콩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콩물을 만드는데 이제 콩 하나만 이제 이렇게 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라든가 이것을 풍부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마라든가 이런 것을 육수로 끓여서 그 물로 이제 콩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같이 드시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식이섬유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이 복합 탄수화물은 장 안에서 이 어떤 그 혈당을 우리 몸 안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속도를 아주 굉장히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소위 스펀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으면서 조금씩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 과도하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에 의해서 배달되고 있는 포도당이라든가 이것도 원활하게 우리 세포에 이렇게 배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인슐린이 많은 양의 포도당을 싣고서 세포 각각마다 이제 가서 배달하려고 했을 때 세포들이 나 지금 필요 없어요 하는 이런 어떤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유발하는 대표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합 탄수화물이라든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몬드라든가 호두, 그다음에 들깨, 그다음에 아마씨 이제 이런 것들에게는 굉장히 그 양질의 오메가3도 풍부하고 또 더불어 식이섬유들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좋은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리가 얕은 저칼로리인데 고수분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죠. 대표적인 게 수박.
또 오이, 샐러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뭐 오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여인에게서는 오이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아주 그 여성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오이인데, 이것은 굉장히 수분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수분 균형도 맞춰주면서 허기를 이제 느끼지 않는 공복감을 없애주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수박, 오이, 샐러리, 특히 오이 같은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이 복부 비만을 제거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줄여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해조류죠. 이 해조류는 칼로리는 굉장히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칼로리는 굉장히 낮지만 우리 몸을 신진대사시키는 미네랄이 거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이러한 식품군이기 때문에 해조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든다. 미역에서부터 김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해조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조류를 이제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쪄서 놓고 두부 이걸로 이제 포만감을 만들면서 미역국 여기다 들깨가루 한 숟갈 넣어서 그래서 들깨 미역국을 먹어가면 충분히 포만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포만감을 만들어도 비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이 아주 이쁘게 빠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금식하거나 단식하는 방법보다는 주로 이제 이 해조류와 두부를 사용한 이런 방법을 손님들한테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발효식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도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는 우리 비만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내에 여러 가지 그 장내 미생물들을 균질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의미에서 발효식품이 중요한데, 우리 대표적인 김치, 된장, 뭐 청국장, 요구르트,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추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음료로 이야기를 하자면 녹차, 뭐 레몬물, 요즘 레몬물 많이들 드시죠? 레몬물 이제 이런데,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저희 방식으로는 우엉을 끓여서 그 우엉을 끓여서 먹는 그 우엉차를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엉은 굉장히 땅속 깊이 이렇게 자라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자라났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각종의 미네랄을 흡수해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식물이라는 뜻을 역으로 반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엉차 하나만 잘 드셔도 굉장히 몸 안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이 맑게 정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우엉차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께서 꼭 지키고 계시는 뱃살 관리 습관이 있나요? 네, 이제 뱃살이 고민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연히 굶으면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만, 이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도로 살이 찔 거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다시 이 체중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감량하고 복부 비만을 제거하는 데서는 음식을 적게 먹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운동, 적정한 어떤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을 때 요요가 없는 이런 이제 이 다이어트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이런 종류의 어떤 식이섬유 중심의 식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결국은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로 습관을 바꾸는 일이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습관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지켜내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몸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 뱃살은 나쁜 습관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습관으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뱃살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좋은 건강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뱃살이 고민인 분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적절한 식사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또 지속 가능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하나 모여서 이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갖고 난치성 환자를 만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면 현대의학과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사 우리 몸에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현대의학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현대의학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현대의학은 다른 의학에 비해서 응급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수술이라든가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여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특히 건강한 장수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 건강한 장수의 방해 요소가 되는 당뇨라든가 또는 뭐 고혈압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자가 면역성 질환이죠. 이런 어떤 그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만성 질환에는 여전히 굉장히 이 현대의학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만성 질환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마음가짐의 개선을 통해서 그런 질환을 극복하는 일에 약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건강하게 그 삶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 1차로 푸드 닥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이렇게 공유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어떤 누구라도 보고서 응용할 수 있고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서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그 사이에 경험했던 모든 내용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식재료들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에 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또 읽어보시고 건강에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됐으면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